두 번째로 통화 공급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통화 공급도 적정 수준보다 많이 공급한 물가가 올랐고요. 네. 적정 수준보다 더 절고 공급하면은 물가 상승이 많이 낮아졌죠. 네. 그러면 적정 수준의 통화 공급이라는 건 뭐냐? 경제학 교과서 보면 아주 전통적인 일이지만 이론이면 피셔의 합해 수량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응용하면은 유통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적정 통화 공급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비슷해야 된다. 이게 교과서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론이 맞냐 틀리냐 아주 장기 평균 구해 보니까요. 제가 점선으로 그려놨으면 평균이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맞게 통화를 공급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많이 공급하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덜 공급해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지니까요. 이 한때 거의 30%포인트 정도 적정 통화 공급보다 더 많은 통화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많이 과했다고 볼 그렇죠. 수가 지나치게 있네요. 이렇게 통화 공급을 많이 해버렸죠. 역사상 미국 연준이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네. 돈 푸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작년 4분기 보니까요. 적정 통화 공급보다 8% 정도 덜 공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극단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을 샤워실의 바보 그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우리가 샤워할 때 수도꼭지를 한쪽으로 조금 들면 굉장히 따뜻한 물이 나오다가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반대쪽으로 틀었는데 금방 또 찬물이 나올 수가 있죠. 네.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나치게 따뜻한 물을 많이 틀어놨다가 지금 갑자기 찬물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 정책이 미국은 탄력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정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한 4분기 정도 이 정도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정 통화 증가율보다 이렇게 통화 증가율이 낮아진 거 보면은 물가 상승률도 앞으로 많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 수요도 위축되고 통화 공급도 덜하니까 물론 통화 공급이 위축되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또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통화 공급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적정 통화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물가 상승률도 앞으로 빨리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라든지 아니면 통화 공급적인 면에서 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또 원자재 가격도 정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탄력적인데요.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WTI가 거의 120달러까지 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기업들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그거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죠. 생산자 물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120달러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최근에 70달러 안팎, 일시적으로는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유가가 떨어지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그림의 WTI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관계를 그려놓은 겁니다만은 WTI가 소비자 물가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2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거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은 2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가 대충 이 정도 시차를 두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빨간 선으로 WTI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그려놨습니다만 이것도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이 경기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니까요. 네. 주가하고 물가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제가 S&P 500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 대비로 발표되니까요. 주가가 물가에 선행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미국 주가가 먼저 떨어졌고 아마 미국 경기 2분기, 3분기 가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성장하면 수요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지금 S&P 500 전년 동월 대비
변동률입니다. 급격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미국 물가 상승이 앞으로 빨리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통화 증가율, 적정 통화 증가율 급락했죠. 네. 국제 유가 급락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 상승률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 특히 4분기 들어가지고 예상보다도 훨씬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근데 주가가 경기에 선행을 한다. 네. 다음 그림이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요. 제가 미국 거 실질금리를 그려놨는데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명목금리는 미국에서 10년 국채수익률을 사용하거든요. 네. 금리라는 게 뭡니까? 소비를 잡는 데 대한 대가죠. 그래서 물가보다 보통에 구분하면 금리가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금리는 높은 게 정상이고요. 실질 금리는 플러스인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실질 금리가요. 역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6%포인트까지.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상화하는 가정에서 명목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수익이 0.5에서 최근에 4%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제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데 미국 잠재 명목 성장률을 미의에서 추정하니까 4%거든요. 그러면은 10년 국채 수익률 4%까지 최근에 올랐으니까 금리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고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3.5%까지 4%가 올라갔다가 3.5%인데요. 이게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려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말 되면은 아마 4분기 되면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는 3%에 근접하면서 이 실질 금리가 정상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은 미국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상고 인플레이션 문제가 터디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문제보다는 아마 경기 침체 문제가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네. 물가와 주가 그리고 경기의 관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경기에 선행을 한다라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실질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금리가 상승을 하고 또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가 위축이 되는 거니까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올해 아주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저 뉴스에서만 들으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하면서 좀 흘려들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요인들이 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고 결국에 이 경기가 침체의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교수님. 정리가 한 번에 돼서 아주 속 시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런 문제가 3분기 뭐 중후반에 현실화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서요. 그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올 전망을 하면서 3분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본격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한번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또 주식을 싸게 살 기회인데요. 우선은 좀 리스크 관리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그리고 더불어서 좀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한번 엿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이번 콘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